어,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맡고 있는 김민석 박사 연결해서 국방 문제 심각한 게 터져서요.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뭐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한 것이다. 그래서 괌하고 인도 태평양으로 이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유 걱정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 금시초문입니다. 어, 금시초문인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으니까 좀 신뢰도가 있는 그렇죠.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를 언급해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일환인지 음, 아니면 그냥 그저 검토하는 정도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미국 방부나 그 군 당국에서는 감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국방부는 아직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예, 따라.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네, 중국에 집중해야 되겠다. 음, 주한미군 사령관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했죠. 음, 주한미군도 한국의 붙박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전략적 유연성은 뭔가 하면은 음, 양안 사태 말하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군을 투입해서 대만 침공하는 걸 막는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예, 그게 이제 주한미군도 동원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 예,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예, 그러다 그런 이야기는 쭉 들어갔는데 지금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트럼프 정부의 이기 정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우선순위를 보면 예, 첫 번째는 양안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의 한반도 순위는 4, 5위쯤 후순입니다. 예,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주한미군을 얼마나 뺄까 또는 뭐 방위 분담금과 연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만족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여전히 뭐 논의 정확하게 되지도 않고 있지만 걱정거리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당장은 4,500명 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부대를 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 주한미군에 이제 미 2사단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공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군 전력이 있는데 공군 전력은 오산과 군산 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예, 그 부대는 유사시에 항상 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공군 부대니까 항상 뺄 수가 있거든요. 예, 날라가 버리면 뭐 되니까. 예, 예, 미 본토에 있는 부대가 또는 괌에 있는 미 공군 부대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이와쿠니 같은데 수시로 오거든요. 전개해서 예, 한반도에 대비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거는 뭐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뺄 수 있다고 치고 네. 다만 우리의 걱정은 미 2사단 전력을 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사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미 2사단이 중요하죠. 네. 미 2사단은 현재로서는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예, 동두천 쪽에 있는데 이 포병 부대가 MLRS라고 다연장 포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에이타킴스라고 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그 부대거든요. 예, 그 북한군이 초기에 공격하면은 이 부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해가지고 네.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동부대죠. 기동부대 네. 전차 기갑부대입니다. 예, 이 기갑부대는 순환합니다. 사실은 한 몇 달에 한 번씩 부대가 바뀝니다. 예,
미국 본토에 있는 부대가 오고 한반도에 있는 부대는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대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대를 분산시켜 가지고 이 부대는 항상 기동할 수 있는 부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대 중에 일부를 뺄 가능성이 있죠. 한 대개 그 부대의 부대원 구성원 숫자가 병력이 한 4,500명쯤 됩니다. 아유, 거기 딱 떨어지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병력이. 그걸 전개하는 걸 좀 줄인다든지 필요하면은 과모를 잠시 또는 오키나와 잠시 갔다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의 한반도 안보 방위 공약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게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도 뭐 아주 확실히 검토된 건 없다. 이렇게 일단은 뭐 오리발이라고 그럴까?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민석 네. 박사도 금시초문인 뉴스라고 보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미 국방부에서는 예. 당연히 금시초문이라고 할 테고요. 예. 미 국방부가 이야기하면 구체화되고 실제로 뭐 시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전혀 그 뜬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어허. 항상 개연성은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토의하는데 보면 대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대선 1차 토론에서 잠시 나왔죠. 예. 그 야당 후보 하나가 한 명이 그 한 분이 쎄쎄한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요. 중국에도 쎄쎄하고 뭐 어디도 쎄쎄하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나무 문제네. 저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적극 개입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대만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이 직접적 타격은 뭐냐면은 예. 한반도 그 아태 지역에 있는 거의 미군 대부분 전력이 대만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대만 밑으로 이제 그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이 대만 옆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차단됩니다. 그러네. 예. 예. 그래서 말하자면 기름은 무조건 그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우리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예. 유럽까지 이 수출이 가는 모든 물동량이 그리 지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대만에 대해서 침공한다든지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또 국제 질서에 맞지 않다 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일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병력을 투입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만과의 문제거나 또는 남중국해 문제 생기면 이 동아시아 전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불법적인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이 명확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굳이 안 빼도 되겠다.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대만 문제를 내몰라라 하면은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이 있고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도 돕겠다 또는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그건 불법적 도발이 중국의 도발이다라는 입장을 하고 국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은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러면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고 놔두겠다. 아마 이렇게 나갈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토론에서
뭐 대만에도 쉐시하고 중국에도 쉐시하고 뭐 러시아도 잘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차기 대통령 1순위로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게 발언하니까 미국에서도 살짝 경고용으로 그렇다면 4,500명 뺄 수 있다는 거 한번 쓱 잽을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고용으로.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분명하죠. 예. 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네. 너무 관계 나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게 입장을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상태고, 예. 그런 중국하고는 중국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질서를 계속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네.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게 우리가 도발할 이유도 없는 일이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미동맹 축이고 국제 자유질서, 보편적인 보편 타당한 그런 명분에 우리 한국이 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뭐 여건 야건 간에 요 입장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기본이죠. 그럼요. 괜히 예. 이 옆집에 가만히 있는데 뭐 담벼락에 그 뭐 망치로 깨서 벽을 깬다든지 또 나무 방에 나무 집에 들어가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해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 나라들도 또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일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6명이 그 선거 감시단으로 왔어요. 아, 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오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뭐 육군 대령 출신, 그다음에 저 해병대 대령 출신인데 이 사이버, 이 해킹이라든가 부정선거 이런 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모스탄 대사가 이끌고 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부정선거 방지의 어떤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 저는 뭐 그 분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우리 선거 자체도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기본이 민주주의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돼야 하고 또 이 미국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야기했지만 밤에 이제 인공위성으로 한반도 주변을 찍어보면 북한은 깜깜하고 그러니까요. 중국과 대한민국 화나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국 앞에 보이는 항모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이 대륙에 대해서 견제 역할도 하고 동북아시아를 함께 지키는 중요한 균형축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의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또 선거가 제대로 돼서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두 뉴스가 터진 거거든요. 오늘 이것도 그냥 그 이재명의 그런 뭐 말하자면 위험한 그 생각, 지도자의 위험한 생각도 좀 경고를 해주고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심도 해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중요한 포석으로 보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신호거든요. 지난번 저도 그거 토론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야, 저렇게 대만 문제를 저렇게 경시하는 게 저게 우리나라 대통령 될 사람이 저러면 미국에서 저거 가만 안 있을 텐데 걱정했거든요. 뭐 쉐쉐 집으로 막 유세 현장에 떠들고 다니잖아요. 쉐쉐 하니까 뭐 대만에도 쉐쉐 하면 어떠냐, 중국에도 쉐쉐 하는 게 뭔 문제냐, 러시아에도 잘 지내야 되고 무슨 일본도 감사하문입니다 이렇게 막 조롱식으로 국제 정치를 막 그렇게 장난식으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게 지내면 이제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거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자기네 국익도 우선이겠지만 동북아 질서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미국의 패권 전략을 가져가는 건데 아니 저거 도움을 받는 저 한국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야 4,500명 여자 뺀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야 우리 왕창 다 뺄 수도 있어. 이런 말하자면 경고죠. 그다음에 야 니네 부정선거 위험 있는 나라인데 가면서 감시단 쫙. 근데 이게 다 트럼프 측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자, 미국의 경고가 이재명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모르고선 그냥 더 방방 뛰고 그러면 저들은 표를 얻을지 몰라도 어설픈 사람들의 좌파 표를 국익은 뭐가 되냐 이거야. 큰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대만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너무 무식하니까 뭐가 우리 문제냐? 답답해서요. 마치겠습니다.